두 번째 발표는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신부전의 좋은 운동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는 사실 길면은 지루하니까 핵심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신부전 환자한테 운동이 필요한가? 당연히 운동이 필요하니까 제가 나와 있고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급성기에서부터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을 뛰고 이럴 수는 없으니까 급성기는 급성기에 해야 될 운동 재활치료가 있고, 그거는 재활치료실에서 내려가서 하든지 아니면 심지어 중환자실 같은 데도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우리 치료사 선생님들이 올라와서 이렇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급성기에서부터 심장 환자들에게는 단계별로 다르지만 운동이 필요하고요. 운동을 하면 어떤 게 좋아지나, 심장도 좋아지고 폐도 좋아지고 호흡 기능이 개선되니까 두루두루 산소 수치도 좋아지고 장기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신부전으로 인한 입원율뿐만이 아니라 사망률도 줍니다. 사망률의 개선 효과도 있고, 운동 열심히 하면 살도 빠지죠. 살이 빠지면 심장병이 적게 생기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혈압 조절도 잘 되고 당뇨 조절도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 조절이 안 되면 선생님들이 이제 운동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밥 먹고 운동하면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 당연히 있고 콜레스테롤도 개선이 되고 혈관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혈압 떨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 우울증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면 진짜 오래 살 수 있나? 이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오래 살 수 있느냐?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삶의 질을 좋아지게 하고 이렇게 활력을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더 튼튼해지고 심폐기능이 개선되면 심장병이 있더라도 합병증이 적게 오고 암 발생도 적어진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근거가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망률 감소 효과가 있고, 이걸 보시면 이 매츠라고 하는 걸 무시하고 이 숫자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운동을 잘하는 건데, 1은 살아있는 거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100%로 봤을 때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환자분들이 이제 점점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잃어가는데, 운동 능력이 좋은 분들은 한 1년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80% 정도가 생존에 있는데, 운동 능력이 안 좋은 분들은 한 50%도 채 생존에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한 2배 이상 생존율이 좋아진다라는 이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 상태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속된 말로 용을 막 쓰면서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주 건장한 올림픽 나갈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게 맞지만 모두 다 그렇게 천편일률적인 운동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 적절한 나에게 맞는 운동 강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하기 전에 이제 주의사항은, 혈압이 너무 높으면 지금 당장 운동을 급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160이 넘는지, 가능하면 집에 혈압계가 있으면 혈압을 먼저 한번 재보고 시작하실 것을 권고드리고, 맥박이 너무 빨라도 운동을 하면 부담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람들마다 자기가 한계에 도달하는 그 최고 맥박수가 있습니다. 220에서 나이를 빼면 나의 이제 최고 맥박수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산해보면 대략 한 4, 50대 이 정도, 4, 5, 60대 정도 되면 90대에서 한 130회 정도가 나의 그러니까 최고 목표를 한 200회 정도가 될 텐데, 180에서 200회 정도 될 텐데, 운동을 그 최고 맥박수에 도달하기까지 최고 맥박수를 설정을 해놓고 그거에 한 50에서 70% 정도로 운동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맥박수가 한 90에서 한 130회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게 목표치로 나오는데, 100회가 이미 되어 있으면 내가 이미 그 목표치에 도달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심장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부전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신부전 환자분들은 나의 나이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목표 맥박수를 한 90에서 한 130회 사이에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도달하면 운동을 조금 강도를 낮추는 형태로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맥박 측정을 해보고, 운동 중에도 맥박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측정을 해서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피로하거나 과로해서 몸이 힘든 상태에서는 무리하게 운동을 진행하실 필요는 없고요. 운동을 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뭔가 속이 좋지 않고 어지럽거나 이런 어떤 증상이든 내가 힘들면 중지를 하는 게 좋겠고요. 병원에서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뭐 체성분 검사도 하고 혈압, 심박수 같은 것도 재지만 집에서는 할 수 있는 이런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뭐 체중 정도는 좀 자주 재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에 혈압 재는 기계가 있으면 혈압이나 심박수를 노트도 늘 나눠드리니까 거기에다 측정을 좀 해서 재가면서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역시나 병원에서 하는 방법인데 뭐 악력도 재기도 하고 나의 유연성, 그 다음에 뭐 이런 힘을 측정하기도 하고 운동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매번 측정하면서 하는데, 실제로 집에서 이런 거 하고 진행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목적은 내가 집에서 내 컨디션을 계속 점검을 하면서 운동을 하시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원에서 저희가 재활을 할 때는 이거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마스크 끼고 달리기 해보신 적 있을 텐데 심폐지구력 검사 또는 심폐기능 측정을 하는 운동 부하 검사가 되겠습니다. 태릉 선수촌 같은 데서 이제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이 이거 끼고 자기 이 심폐기능을 평가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나의 최고치가 어디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객관적인 잣대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제일 추천하는 운동 방법은 이것만 기억하셔도 좋겠는데, 유산소 운동을 제일 권고합니다. 보통은 이제 좀 빨리 걷기, 아니면 수영하기, 그리고 요새는 아쿠아로빅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던데 아쿠아로빅도 좋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달리기도 있을 거고, 그리고 자전거 타기는 밖에서 타는 자전거가 또 위험하니까 이제 좀 나는 타기가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갖다 놓고 타는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항성 운동, 소위 근력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간단하게는 뭐 스쿼트라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이나 아니면 벽 짚고 이렇게 체중을 버티는 운동, 아니면 중력을 저항하는 운동 같은 것들도 좋고, 일반적으로는 10회 정도씩 해서 중간중간에 한 1분씩 쉬면서 3세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끼워서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한 30분 이상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다가 근력 운동을 좀 끼워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맞춰서 하시고, 기억은 이제 유산소를 30분 하고 근력 운동을 한 20분 한다, 이렇게 유삼 근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 아쿠아로빅, 수영 같은 게 있을 거고, 등산도 거기 포함됩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은 이렇게 아령 같은 걸 들고 가볍게 하는 운동이나 앉았다 일어나기, 그 다음에 밴드 같은 게 집에 있으면 이렇게 묶어놓고 근력을 키우기 위한 운동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운동도 잘못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하시지는 않는 걸 추천하고, 특히나 우리 신부전 환자분들은 운동이 과도해지면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악화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신부전 상태가 또 오히려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병원에서 내가 운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점검을 받으시고, 그러면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심폐지구력 검사라고 하는 운동 부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운동 부하 검사를 해서 그 운동을 할 때가 나의 거의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맥시멈에서 한 50에서 70% 정도로 꾸준하게 하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거기에 준하게 운동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신부전이 현성으로 관리받고 계시는 분들은 한 50%에서 70% 정도의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는 스트레칭이라 그러죠. 스트레칭 하면서 이제 몸을 풀고 근육을 이제 깨워주고, 팔을 늘리고 이제 다리 근육을 좀 늘리고 내가 운동을 시작할게 하고 내 근육을 일깨워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작할 때 5분에서 10분, 그리고 마칠 때도 5분에서 10분, 이런 것들을 이제 꼭 좀 끼워서 운동을 하셔서, 그러면 생각해보면은 5분 준비 운동하고, 그리고 30분 한 유산소 하고 20분 근력 운동하고, 그 다음에 5분에서 10분 정도 정리 운동하면 1시간 정도 시간 투자가 되는데, 그렇게 꾸준히 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가능하면 매일매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을 할 때는 특히 신부전이 좀 불안정하거나 좋지 않은 분들은 저희가 물리치료실에서도 그렇지만 하체 운동 위주로 좀 많이 하도록 합니다. 근력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에 보시면 할아버지가 이제 팔도 가는데 아령 막 들죠. 이렇게 되게 좀 위험해 보이고 혈압도 많이 올라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이나 몸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스러운 운동 말고 다리에 이렇게 좀 무게를 가지고 가볍게 시작을 해서 근력을 좀 키워나가면서 조금씩 근력을 키워나가는 운동이 좋겠습니다. 적절한 근력 운동이 좋고 주당 2회 이상은 반드시 포함하면 좋겠고 이렇게 어려운 말이 적혀 있는데 RP 11에서 14단계면 어느 정도 강도가 되냐면 옆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숨이 조금 찬 정도, 헐떡헐떡거리면서 숨찬 정도의 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RM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한 번에 들 수 있는 최고 파워가 됩니다. 최고 무게가 되는데 상체 같으면 내가 아령을 10kg 들 수 있다 한 번에. 그러면은 한 30에서 40%니까 3kg 정도를 들고 운동하라는 얘기고 하체는 내가 한 20kg 들 수 있다 그러면 한 10kg 정도의 힘으로 운동을 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대근육, 그러니까 하지 근육과 대근육, 코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운동을 위주로 하면 좋겠고 탄력 밴드는 이거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집에 사놓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운동이 많고 그런 거는 뭐 오늘 그 영상 팜플렛도 받으셨겠지만 그 영상 팜플렛으로 앱으로 찍고 들어가서 그 앱을 깔고 보시면 그 내용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특히 아침에 운동하다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추운 날씨에 내가 운동하겠다고 좋은 마음으로 나섰다가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니까 혈압 상승하고 부정맥 갑자기 생기고 이래서 갑작스럽게 급사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 특히 심장이 불안정하거나 내가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너무 추운 날씨에 갑자기 나가시는 것은 하시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날씨 따뜻하니까 날씨도 좋고 하니까 이제 산책 겸 밖에 나가서 운동하셔도 되는데 추운 날씨에는 특히 새벽에 갑자기 나가는 건 좀 피하시면 좋겠고 특히나 바깥 운동할 때는 이런 준비 운동을 철저히 하시고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전거 타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걷기 운동이나 이런 거는 관절에 무릎 관절 안 좋은 분들은 걷거나 뛰는 게 부담이 되니까 자전거를 타시고 특히 그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집에서 타는 자전거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한테 꼭 하는 말씀은 축구할 때 너무 옆에 사람 이기려고 악쓰지 마라. 그러다가 옆에 사람이 공 뺏어서 뛰어가는 거 보고 막 내가 화가 나서 막 쫓아가다 보면 이것도 역시나 갑자기 부정맥 같은 거 생기니까 축구나 뭐 농구 같은 이런 경쟁 종목은 가능하면 피하고 테니스 치더라도 이제 두 사람이 조를 이뤄서 짝짓기 해서 복식으로 이렇게 공 주고받기 정도는 괜찮겠지만 싱글로 해서 뭐 이쪽 코트에서 저쪽 코트까지 막 뛰면서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쟁 종목은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가능하면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은 천천히 시작하고 근력 운동 포함하고 유산소 운동을 반드시 포함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 갑자기 힘을 빡 주는 것은 심장에는 좋지 않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근육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중요하지만 근육 운동이 동시에 중요하고 내 페이스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수영을 되게 좋아하는데 수영하다 보면 옆 레인의 사람이 자꾸 저를 앞질러 가면 저도 이렇게 화가 나서 자꾸 앞질러 나가려고 막 하다 보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때로는 이 뭐 일반 사람들도 가끔 나타나는데 심실 조기 수축 또는 심방 조기 수축이라 그래서 가슴이 철렁철렁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번 시작했다가 부정맥이 쫙 생기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옆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나만의 페이스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전 환자에게서 운동요법 중요한데 운동을 하면 심장 수축 기능이 지금 내가 20%인데 그게 50%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진 않고 운동을 하는 목적은 근력을 키우고 심폐활량을 증가시켜서 우리가 심장 기능이 안 좋더라도 더욱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함에 있기 때문에 운동의 이 목적은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국한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동한다고 약 안 먹어도 되는 거 아니고 운동 잘한다고 이제 음식 막 먹어도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밸런스 있게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좋게 만들 수 있고
적절한 운동 처방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내가 한동안 익숙해질 때까지는 코칭을 받는 것도 중요해서 저희가 특히 입원했던 분들한테는 꼭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영상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TV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영상 하는 게 오늘 나눠드린 팜플렛 보시면 그 앱 깔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했던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전달 못했던 내용들은 여기에서 좀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밴드 운동을 하는 거라든지 종아리 이렇게 들었다 놨다 밖에 화면에서도 있었는데 이런 운동하는 방법들, 스쿼트 하는 방법, 이런 거는 내 혼자 해가지고는 잘못된 자세로 자꾸 하다 보면 허리 다치고 관절 다치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PT 등록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돈이 아까우니까 집에서 이렇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들은 영상을 보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부전 환자들이 안전한 운동을 하기 위해. 네, 이거는 요즘에 이제 딥페이크라는 그 AI 기술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제 목소리는 아니고 들어보시면 제 목소리하고 비슷한데 제 목소리 아니고 제 목소리를 흉내낸 목소리로 만든 영상임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뭐 QR코드도 있지만 그 받으신 팜플렛에 있으니까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참조하셔서 더욱 건강한 심장 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